일개 판사의 일탈적인 선고다. 예,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SNS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구속해도 국회 동의 불필요하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지지자들의 반응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를 대학교를 졸업하면 두번 다시 무거운 국민 이재명은 무죄다.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법원은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렸지만 이재명은 무죄다!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 판결로 민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임에도 이재명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에서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김우영 의원의 SNS 글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국감 과정에서 법관 출신 주제하고 이제 고성을 질렀다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이러다가는 혹시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간에 모든 법관님께 사죄한다라고 지난달 말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1심 선고가 예상보다 세게 나오니까 바로 일개 판사의 일탈에 불과하다. 법과 양심을 팔아서 야당 지도자를 척살하려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위에 그 발언이 그 방통위 부위원장 우리 김태규 이분이 그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방통위 부위원장한테 한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파문이 되니까 왜 재판에 불리할까 싶어서 모든 이제 법관에게 사죄하고 그다음에 정무조정실장까지 사퇴를 했어요. 예. 근데 또 판결이 불리하니까 저렇게 판사를 맹비는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의 말이 계속 그 판결에 따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것도 참 이게 부끄러운 이런 일인데 제가 김우영 의원께 딱 한마디 경고합니다. 앞으로도 이게 판결 많이 있어요. 예.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 이게 위정교사도 있고 여러 재판 많죠. 예. 그럼 이게 판사 저렇게 욕하면 앞으로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고 많은 판결이 남아 있는데 판사들이 저 말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다른 판결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은 이게 판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 잘못했다고 이게 저렇게 판사들을 맹비를 하면 이게 다음 재판에 판사들도 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사과해야 될 겁니다. 예. 다른 의원들도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황성필 부위원장. 네. 법원의 정치적 사법살인에 분노한다. 해괴한 잣대를 들이댄 검찰이다.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짓밟은 공범이다.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일단 1심이니까 2심에서는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판들도 있고 굳이 이런 글들을 올리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뭐 판사들이라든지 뭐 법관들이라든지 법률가들한테 뭐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그건 그거고 이건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인 거고 또 그에 대한 발언은 그게 적절했는가 아닌가 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저희는 어쨌든 사법정의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애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기소가 정치적인 기소였다. 정치적인 검찰의 행위였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 저희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수용하지 않는다라든가 불복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름대로의 주장에는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법률가 출신이기도 예. 하고 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울분을 표현하는 거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울분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재판부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 무죄 탄원 서명이 108만 명까지
늘어나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많은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뭐 오지 말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 박찬대, 김민석, 한준호 등등 지도부를 포함해서 약 70여 명의 의원들이 배웅을 한 이런 모습들이 혹시 사법부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형사 피고인이 담당 법관을 판사를 겁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가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장판 특대법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 판사 탄핵 추진, 특검 퍼레이드, 대선 주자급 행보, 법안 추진 등등입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이게 판사 탄핵 추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왜냐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각은 됐습니다만 이 판사 탄핵 시도가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못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검사 탄핵 추진하다가 모든 이게 검사들을 적으로 돌려놨잖아요. 엄청나게 역풍이 불었죠. 근데 판사 한 분을 이게 그 예를 들어 어제 재판했던 한승진 부장을 탄핵했다. 근데 실익도 없어요. 이미 기차가 떠났잖아요. 이미 1심 끝났잖아요. 굳이 화풀이로 탄핵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그럼 이게 그 판사들도 한 가족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걸로 이게 탄핵하면 아마 모든 판사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게 그 행태예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 판사 탄핵은 불가능하다. 재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사법 리스크 촉구안문을 제대로 지금 통과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 딱 열흘 뒤에 진행될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센 양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음성 들어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법정에서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야당이나 여당 입장에서도 이 위증교사 사건의 실형 가능성이 더 크다, 더 세게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9월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고형을. 어떻게 나올지는 선고는 기다려봐야겠지만 25일 날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만약에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면 의원직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었던 저 음성, 저게 검찰의 조작이다, 짜깁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데 국민들이 저 음성을 좀 들어보면 왜 전화해서 저런 얘기를 뭐하러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것도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영장 청구 단계에서 뭐 여러 혐의가 있었는데 위증교사도 한 축이었을 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른 거는 범죄 혐의도 이제 소명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증교사는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아마 검찰이 낸 자료,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녹취 전체는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어떤 부분 좀 이상하게 들리고 정말 뭔가를 종용하는 듯한 부분을 잘라서 냈기 때문에 이거 증거를 조작해서 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본인이 박준택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30분을 전체를 다 공개를 해놓은 그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그 녹취를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만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내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재명 쪽으로 좀 몰자라고 논의가 있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런 사실을 들었으면 그건 들었다고 본인이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주된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게 이걸 공개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마치 이 사람의 법정 증언 때문에 뭐 유죄받을 게 무죄로 된 걸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당시 판결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검사 사칭을 내가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검사 사칭을 한 걸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던 건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재판부는 재판 그 판결문에 이 사람의 증언 내용은 쓰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본인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 표명이다. 의견 표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으로 무죄를 받았기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실패한 교사도 그렇다면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속보 몇 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민주당 장외 집회에 경찰 추산으로는 15,0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집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자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6,000명 정도 모였다가 비가 오니까요. 점점 늘어나서 15,00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정확한 인원은 추산 중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집회 때는 1차 때 30만 명, 2차 때 20만 명, 오늘 3차 때는 몇 명이 모였는지 아직 집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찰 입장에선 지난번 2차 집회 때와 비슷한 수준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